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환경이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의 크기, 아이를 받아들이는 행동, 내 행동으로 미치는 아이에게 영향,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다그치세요. 끊임없이 잘해야 돼요. 못해도 돼는 없어요. 괜찮아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도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이게 늦어요? 얘는 왜 못 따라가요? 그럴 수 있어요. 속도가 다 달라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성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는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어렵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인데요.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성교육 책을 쓴 김소영 강사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과 양육자 모두 만나서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성교육이 사실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요한 교육인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소외되고 피하고 싶은 교육 중에 어렵다, 두렵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교육은 저는 인간교육이라고 봅니다.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돌직구 성교육이라는 이 책에서 네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성교육은 인성교육이다 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어떻게 좀 닿아 있는지 좀 설명을 사람은 해주시죠. 태어나서부터가 다 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며드는 몸의 행동, 스며드는 마음의 그릇,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고, 이게 다 저는 성교육인데 어떻게 그게 성교육이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당신 여기서 그만해줘요 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그만 멈추시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시고 어머님이 과연 멈추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이거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넌 누나니까, 넌 형이니까 이건 다 배려해줘야 돼. 그 배려는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요? 결국은 사람을 위한 배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교육이 인성교육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교육 안에 뭐 성인지 감수성, 가치관, 성역할 이런 네. 것까지 다 포함한 네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또 하나 슬픈 거는 성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옷을 입으면 위험해.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너의 위험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는 게 위험한 건데 당하지 말아야 되는 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밤길 위험해. 다 위험해요. 여자나 남자나 다 위험해요. 근데 특히 여자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고 다니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할 거야? 저는 그 소리가 좀 네. 아직까지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조금 불편하고요. 성교육은 어려운 거야.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한테 물어보지 마 라는 거를 비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으신지 그것도 살짝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정과 분위기로 말한다는 그렇죠. 거죠.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밥상에서 이거를 물어봤다가 혼난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습니다. 당연히 동생은 없지만 아이가 나오는 게 되게 궁금했고 저는 또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빠와 오빠가 왜 빠가 똑같을까? 서열은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오뽀라고 받아쓰기를 썼어요. 그랬다가 받아쓰기를 감점받았는데 아빠하고 오빠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썼을 때 이걸 물어봐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야? 라고가 아니라 넌 틀린 거야? 라고만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은 성교육에서 가장 기본, 그리고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 대상이 사실은 양육자다.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이건 숟가락이야. 음식을 넣는 건 저건 냉장고야 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이건 냉장고야 글씨를 다 붙여요. 근데 몸의 명칭을 붙이는 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고 부끄럽고 이거는 부모가 하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학교 가면 다 알아. 학교 가면 다 알지 않아요.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한계가 있어요. 스며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어머니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환경이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무엇을 볼까요? 마음의 크기, 아이를 받아들이는 행동, 내 행동으로 미치는 아이에게 영향,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시고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다그치세요. 끊임없이 잘해야 돼요. 못해도 돼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도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이게 늦어요? 얘는 왜 못 따라가요? 그럴 수 있어요. 속도가 다 달라요.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면, 아버님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잘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성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도 충분치는 되게 않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아쉬운 부분은 학교에서 많으시겠죠? 많아요. 뭐가 있냐면 성교육을 단발 교육으로 특강식으로 한 번에 아이들을 150명 정도 넣고 수업을 해요.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깜짝 놀란 건 한 강당에 아이를 다 모아놔요. 아이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반마다 학년마다 최소 1년에 5회기 정도에서 10회기 정도는 특강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국어 중요해요. 영어 중요해요. 근데 사람 교육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목으로 선정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의 5회기에서 10회기 정도 수업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게 일종의 아이들의 관계 맺기와 생활까지 다 영향을 그쵸. 미치는 기본 인성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네. 한다면 성교육이 조금 더 시간도 확보돼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좀 더 구체적인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일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은 저는 학교라고 봐요. 물론 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남자, 저 여자. 네. 근데 힘센 사람 나와 그러면 누가 나가요? 대부분 제가 힘세잖아요. 하고 다 남자아이를 가르쳐요. 생각해보면 성장기 발달은 여학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서 저학년, 고학년 때는 여학생이 좀 힘이 셀 수도 있어요. 조금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많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아직도 선생님들한테는 누구누구 학생의 명칭을 할 때 누굴 부르죠? 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선생님들 다 나와주세요 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나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가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 나와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네. 또 더 아직 미진한 부분도 그쵸.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고 다 발전해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내가 어떻게 성교육까지 하겠어. 나는 좀 두렵고 힘드네. 그렇다면 선생님들 교육도 조금 들어가시면 어떨까. 아이들 교육도 5회기에서 10회기가 들어간다면 선생님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금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 견해도 있습니다. 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수를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네,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공감이 네. 됩니다. 이제 가정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가정에서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요. 유아기 그리고 초등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성교육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언제 시작하며 각 시기 연령대별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어나서부터 성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들어가는 5세부터는 경계교육이 들어가야겠죠. 선생님 제가 잠깐 터치도 될까요? 네. 친구가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같이 놀자. 근데 어저께 야가 이 친구가 기분이 안 나빴지만 내일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사람의 경계에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이런 인지를 시켜주는 게 맞고요. 또 하나 몸의 명칭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소중한 곳이 있나요? 손톱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굉장히 아파요. 발가락에 발톱이 빠져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면 안 소중한 곳이 없는데 우리 유독 성기에 관련된 부분, 가슴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해요. 숟가락을 숟가락, 눈을 눈동자,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듯이 음경과 음순을 똑같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고안이라는 말은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명칭은 정확하게 고안이야, 음경이야, 음순이야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입에는 담지 않아도 이게 고안이구나, 이게 음경이구나,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명칭을 정확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터치할 때도 친구야 여기까지는 해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오히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서 바로 음순과 음경이 순수 우리나라 말로 뭐였는지 선생님 아시죠? 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처음 그 용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한 건데 네,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보땡, 자땡이라는 말을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자땡, 보땡. 네. 근데 이거를 그 말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듣는 것도 불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근데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포함해주고 격화시켰을까요?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수그러들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편견, 내 안에 편견을 좀 버려주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나는 얼마만큼 편견을 갖고 있는가를 부모님들이 모르셔요.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을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럴 때 내 감정은 어땠어? 남자, 여자 내가 편을 나누었나? 아닌데 난 남자, 여자 편을 나누지 않았는데 내 언어가 그랬나? 내 행동이 그랬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비행기를 탈 적에 뭐라 그래요? 산소 마스크가 혹시 위험한 상태에 들어올 때 아이부터 하라고 하진 않아요. 양육자, 부모님부터 먼저 하시고 아이를 도와주라고 해요. 성교육은 아이들이 먼저 받을 게 아니라 양육자분이 먼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아버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먼저 가르쳐줘서 아이가 먼저 성에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행학습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선행학습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들이 네네.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학습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교육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양육자의 태도를 먼저 저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 세대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억은 임신과 출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낙태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딱 하나 대표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라는 과정인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더 많이 똘똘한 것 같아요. 전 세대보다 빨리 성숙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는 저희 다 Y책이든 무슨 책을 보면서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사랑해서 만나요라는 거 하나와 책임이 있을 때 만나요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당연히 사랑은 기본 아니에요? 사랑이 기본인데 아이를 가질 때는 꼭 물어본다. 엄마가 아빠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똑똑똑 노크를 해. 우리가 아이를 가질 건데 만나도 될까요? 그럼 아빠가 오케이 엄마 사랑하니까 좋았어요. 그럼 우리 합체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렇게 신체적 접촉에 갔을 때 아빠의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정자가 출동하죠. 음경이 좀 커지게 돼요. 이렇게 네. 커지게 되는 거를 발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커지게 된 거를 발기한다고 그래. 발기된 음경이 뚝뚝뚝 엄마의 몸한테 다시 노크를 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우리가 아이를 가질 건데 또 사랑의 관계를 나눠도 될까요? 오케이 저도 좋아요 했을 때 우리는 합체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그러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꼭 책임이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너를 낳고 싶어서 피임을 하지 않았어가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할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의 행동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 교육은 책임이 따르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이 조금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책임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짓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짓는 건가? 아니 내가 짓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6학년 아이가 3학년 아이한테 조금 안 좋은 행동,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놀면서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의 입장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놀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놀면서 하는 행동은 관계가 무너지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관계가 무너지는 행동, 책임의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성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장하면서 내 몸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뭐가 오죠? 2차 성징이 와요. 월경을 시작하네? 음모가 나기 시작하네? 발기가 되고 몽정을 하네? 이런 걸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울까요? 보통 책에서, 영상에서. 책에서, 유튜브, 물론 유튜브 다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누구와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 믿고 계시는 선생님, 믿고 있는 양육자, 어른의 책임이 요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 월경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명이 되어 있을까요? 체육 시간에 이제 사실 제일 불편할 때 저 배 아파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선생님 저 지금 월경 때문에 막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 거 하고는 말을 하는 아이의 표정과 자신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날이라는 말을 할까요? CF에서 뭐라고 나와요? 늘 선조는 웃어요. 마법에 걸려. 랄랄라 랄랄랄라 목가슴이 뚝뚝 떨어져요. 팝콘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몸에 호르몬이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동이 일어나겠어요. 즐겁기도 물론
물론 하지만 뭐가 들어와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죠. 호르몬의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당당하게 선생님 제가 월경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 문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릴 적부터 이거는 괜찮은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봐. 어른한테 물어봐. 양육자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입을 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는 더 조심하는데 그동안 말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 그쵸. 그렇죠? 부모님께서 반드시 성교육과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잡아주세요. 평등이요. 성평등부 뿐만 아니라 네. 인간관계의 평등이 어떨까 싶어요. 인간관계 평등은 뭘까요, 선생님? 너도 나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네. 그죠? 근데 아이들 눈에는 늘 밥은 누가 한다고 하죠? 보통은 엄마죠. 근데 가정에서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으세요. 그럼 아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도 비중은 또 어디에 가죠? 엄마한테. 엄마한테 많이 가요. 물론 밥을 하고 음식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일하면서 같이 하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왜 아이들은 인지를 못하고 왜 음식은 꼭 엄마가 해야 되지? 아빠가 혼자 양육하신다면 아빠도 당당하게, 엄마가 혼자 양육하신다면 엄마도 당당하게,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빠가 할 수 있어를 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움츠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평등부터. 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 존중이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꽂고 싶고 해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아빠들은 더 해요. 엄마들도 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만이라고 하네? 멈춰야겠다. 아이한테 혹시 비언어라도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는 보셨을까? 아니면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멈춰- 멈칫하고 네. 눈치 보고 이제 바꾸는 자세. 네네. 이거를 미디어가 준 효과도 굉장히 큰데 미디어에서는 멈추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랑할 때 뭐가요? 남자는 도발적으로 박력이 있어야 돼라고 나와요. 벽을 쳐. 중학교 갔더니 선생님 벽을 치고 아이를 밀고요.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남자다움일까요? 그럼 여자다움은 길어가지고 조신하게 네. 받아들이고. 조신. 너무 감사해요, 네. 선생님. 조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런 단어부터가 부모님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경계가 아닐까 싶어요.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언어의 관계는 나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견해입니다. 두 개로 딱 정리해 주셨네요. 네. 평등과 존중. 네.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의 책임. 초등 저학년이 아니라 이제 유아 시절부터도 이제 네. 스마트폰이랑 패드를 맞아요. 많이 접하면서 각종 뭐 영상들의 광고에 자꾸 노출되면서 맞아요. 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네네.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가치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규칙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TV 시청이라든가. TV 시청을 할 때 네. 너무 좋아요. 그땐 양육자분이 진짜 저를 기호해요. 저 둘이 저렇게 손을 잡았는데 너 근데 저거 좀 비언어인데 들어봤어? 뭐? 비언어로 동의를 구했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말을 안 했는데 무슨 동의를 구했어. 그냥 손 잡았잖아. 남자가. 아니 손 잡아도 될까요? 눈으로 얘기를 했잖아. 한번 엄마가 쳐다보고. 너 볼 때 사랑이라고 할 때 말하지 않아도 뭐로 얘기해? 눈으로 얘기하듯이 저 친구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사랑하는 누구는지 손 잡아도 될까요? 물어봤어. 안 들렸겠구나. 아, 이거를 엄마가 놓치지 말고 얘기해 줘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점과 영화 속에서 미혼모가 나올 수도 있고 동성애가 나올 수도 있다면 나는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먼저 점검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럼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미디어가 아이들한테 열려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한테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다가가시는 거는 어떨까? 이건 터부시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준 사회적 현상인데 이거를 교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늘 음식 맛있어 먹었어? 라는 거와 똑같이 이거 봤을 때 느낌 어땠어? 라는 거와 같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하면 어떨까? 아, 이거는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스스로 점검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떨까? 그러는 저는 잘하고 있냐고요? 빙고 아들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V나 영상물도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야
눈 가려. 그런 것도 아니, 많이 그걸 요즘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쓱 들어가든지 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쓱 가리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어떤 감정에서 불편했어? 어떤 장면에서 네가 불편했어를 좀 웃으면서 물어보셔도 아이가 뭘 굳이 알라고 그래? 엄마도 뻔히 알잖아. 그러면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밀접하게 많은 시간을 접하는 게 스마트폰. 너무 중요하죠. 네. 될 수 있으면 아시는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맞벌이 하시고 아이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이 스마트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사줄 때는 규칙을 아이와 같이 정해라. 밖에서 위험하고 엄마가 너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해. 근데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식사 자리에선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누군가가 너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 누군가 다가와 말도 안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 멋지다. 야, 너 우리 동네 살았니? 라고 다가와.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 엄마한테 얘기해 줘. 아빠한테 얘기해 줘.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 그 방을 나오라는 말은 안 해. 보여주고 나오자. 왜? 엄마도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나오는 순간 누군지 몰라요. 물론 거기 있다고 잡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떤 문자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부모님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물건도 중학생 되면 물건 팔아요. 그럼 당근마켓으로 오시는 분들 전화번호만 갖고 오시는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 보호자 꼭 같이 대동해서 나가라고 그래요.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엄마 괜찮아. 물건을 팔거나 DM을 오거나 뭐 할 때 그거를 계약서를 하나 만드세요. 아이와 계약서 같이 쓰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핸드폰을 너에게 엄마가 선물할 때 엄마와 너와의 계약을 한번 맺어보자.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건데 네가 어겼어. 이럴 때 너는 어떻게 들어갈 거야? 라는 거를 아이가 정하게 하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람 찍을 때 물어보기. 엄마 찍을 때도 물어보기. 찍어도 되겠니? 엄마는 물어볼 거야. 그러면 중학생들 100%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럴 그렇죠. 때 기록 남기는 거 찍을래.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도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물며 친구를 찍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스마트폰을 지워줄 때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주셨는데요. 이 말씀만은 꼭 내가 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사람 교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저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모를 수 있고 선생님이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땐 아이한테 솔직한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지금 네 감정을 몰라. 엄마 감정도 엄마가 체크가 안 돼. 그래서 어렵네. 어려운 거를 인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도 어려울 수 있구나. 선생님도 모를 수 있구나. 같이 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와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를요? 마음을요. 마음의 크기와 몸의 크기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마음의 크기를 들여다보시기를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감정을 알아차리자.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 인성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네. 짚어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하시고 배우실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둘짓고 성교육 김소영이었습니다. 네, 강시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